자, 이번 강의는 10강 외부 광고를 할 때 전략입니다. 외부 광고의 7단계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고 시작할 건데요. 저희 오케스트라 중에 광고의 그 TV에 정리가 잘 돼서 나온 것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는 2015년 12월 새행복교회와 금호 사가동의 협약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성동구의 온마을 체험학습장 프로그램입니다. 악기를 배우기 이전에 이론 수업을 모르는 아이들이 기초부터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개 이름 도레미파솔부터 악보 읽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악기 수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조금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에서는 바이올린, 첼로, 플룻, 클라리넷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다양한 악기들을 배우고 계시네요.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40분부터 12시 40분까지 새행복교회에서 진행되고요. 7세부터 70세까지 거의 모든 연령의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 작은 손으로 바이올린을 집중해서 연주하는 모습 너무 귀엽지 않나요? 처음이에요.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어려운데 하면 좀 쉬워져요.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는 매년 2회 정기 연주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날도 6번째 연주회가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연주회에 참석할 아이들과 부모님의 모습이 기대가 되지만 그래도 조금은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더 재밌을 것 같고, 가족들이랑 하니까 더 재밌고, 딴 사람들한테 다시 같이 하자고 알리고 싶어요. 맨 처음엔 아이를 먼저 시키려고 하다가 너무 프로그램이 좋아서 저희 부부도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가족이랑 같이 악기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요. 또 좋은 추억거리 알게 주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자, 요 짧은 영상에 사실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만들기 전에 해야 되는 과정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또 입소문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몸으로 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 시기가 지나고 나면 보다 편하고 즐겁게 악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또 오케스트라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요 설명을 잘 듣고 처음에는 좀 힘드시더라도 저희와 함께 광고를 좀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광고는요, 해야 되는 광고와 하지 말아야 되는 광고로 크게 나눕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광고 1번이 뭐냐 하면 우체통에 전단지를 넣고 오는 겁니다. 우체통에 전단지를 넣고 오는 거. 그거는 할수록 마이너스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음악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음악을 배우고 싶은 사람의 수요가 먼저 얼마큼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버켓 리스트라고 해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리스트 중에 음악 배우기가 70%의 사람의 손에 적혔다는 것이 증명해 주고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내가 꼭 이 생에, 이 평생에 한번 해보고 싶은 것 중에 리스트의 10가지 중에 하나로 악기 배우기가 거의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보셨나요? 그분들이 어디서 악기 배우는지 몰라서 그랬을 것 같은가요? 아니면 악기가 뭔지 몰라서 그럴 것 같은가요? 왜 지금까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터넷 바이올린만 쳐도 어디서 가르치는지 엄청 많이 나올 텐데 왜 지금까지 그럼 그 버켓 리스트를 실행하지 못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악기를 어디서 가리키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내가 악기를 배우고 싶은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 사람이 악기를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아까 그 엄마 아빠처럼 우리 아이를 등록하려고 왔는데 프로그램이 괜찮아서 우리도 그냥 같이 참여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일단 발단이 되는 겁니다. 자, 말을 쉽게 풀어볼게요. 가장 먼저 이분들이 악기를 배울 때 중요한 건 어디서 배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기분 좋을 때 나한테 악기 배울래? 라고 물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체통은 기분이 좋을 확률보다는 기분이 안 좋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옛날에 우체통은 좀 러블리한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우체통이 돈 내라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체통에서 우편물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게 돼 있고 그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우체통에 넣는 것은 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악기를 못 배운 이유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도 이유가 될 수 있고 악기를 난 잘할지 모르는데 덜컥 사기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장소가 너무 멀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외부 광고의 1단계는 하지 말아야 되는 전단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광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1번이 우체통에 우체물을 꽂고 오는 것.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직투입니다. 집 앞에다가 전단지를 붙이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직투도 원래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직투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먼저 내가 이제 이 동네에 광고를 시작할게 라는 선전포고입니다. 여러분이 집으로 가시면 집 앞에 짜장면집에 관한 홍보 전단이 붙어 있는 거 보셨죠? 근데 그 짜장면집에 홍보 전단이 붙어 있었던 건 기억이 나지만 짜장면집이 어디에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나죠. 문에 붙이고 있는 광고는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붙어 있었다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전단지는 노란색을 쓰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저희가 스마일 스티커, 여기 보이는 스마일 스티커 보이시나요? 요 스마일 스티커를 이용해서 광고를 합니다. 이 스티커가 필요하신 분은 뭐 근처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저희 홈페이지에 스티커가 나와 있습니다. 이 스마일 스티커를 붙이는 이유는 이게 떨어질 때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전단지가 여러분 손에 가서 정보를 읽혀서 등록을 해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거기까지 못 갑니다. 등록을 해라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노란색 전단지에 스마일 스티커를 붙이는 이 전단지를 조금 광고할 건데 이제부터 기억해줘. 이제부터 스마일 스티커는 나야 라는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이 직투의 역할은 이제 스마일 스티커로 전단지를 붙이는 이 동네에 광고하는 사람이 생길 건데 그게 나야 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읽히지 않고 전화 안 걸려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그 광고를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1순위가 뭐냐면 여러 사람한테 이 광고를 전달하고 싶죠. 지금 여러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음악을 배우는 걸 몰라서 안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안 돼서 못 배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알리는 것보다는 한 사람한테 여러 번 알려서 이 사람의 상황이 맞을 때를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집 앞에서 이걸 봤어요. 이 전단지는 말로가 어디로 가냐면 그냥 땅에 버려질 확률이 높아. 땅에 버려진다고. 버려지고 그래서 우리 등록자 중에 그 경비 아저씨의 등록자가 되게 높거든요. 그 경비 아저씨의 등록자가 높은 게 이거를 줬다가 이걸 버리려고 줬다가 이게 뭐야 이러시는 분이 많았대요. 심심치 않게 그런 분을 봤어요. 자, 두 번째는 이 전단지를 어디다 붙이냐면 그 집 사람들, 그러니까 전단지를 붙인 사람들이 그 주거하는 그 아파트 단지의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붙여놓습니다. 자동차에 붙이는데 그 자동차에도 보통 앞유리에다 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앞유리에 끼면 어떻게 되냐? 아니, 앞유리보다 더 많은 게 운전석 유리창에 붙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자동차 앞유리에 이걸 붙이면 이 사람이
자동차를 문을 열고 탔죠. 그리고 운전을 하고 가는 도중에 와이퍼 앞에 뭐가 펄럭 끼죠. 짜증이 엄청난 상태로 전단지를 뽑게 됩니다. 내용과 관계없이 얘는 굉장히 욕을 먹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와이퍼에다 꽂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조수석에다가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한참 운전하다가 우회전할 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위험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게 될 확률이 높아요. 어디다가 해야 되냐면 운전석 쪽에다가 스마일 스티커를 이용해서 붙여놓는 거예요. 운전석에다가. 그럼 이제 이 전단지가 어떻게 되느냐? 아직까지도 나를 읽어달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 month 7뷰, 그러니까 제가 만든 방법인데 원 month 7뷰, 한 달 이내에 7번 그 사람에게 노출되면 전화가 걸려온다라는 저만의 공식입니다. 두 번째 노출은 자동차를 탈 때 운전석 쪽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문을 열면서 그게 붙어있다는 사실을 알겠죠? 집 앞에 있는 것들은 문 앞에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집 앞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주차동은 거의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양심상 이걸 땅에다 버리는 사람보다는 조수석에다가 확 버려놓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 조수석에 버리면 우리나라 특성상 외부 세차는 많이 하지만 실내 세차를 잘 안 하는 특성 때문에 한 일주일간 보조석에 나랑 같이 타고 다닌다고, 이 전단지가.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본다고. 그 전단지는 아이고 버려야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있다고, 오른쪽에. 여러분 차에도 그렇게 버려야 되는데 라는 스티커가, 그 전단지가 있잖아요. 얘는 스티커를 안경에다 붙였네. 어쨌거나 제가 스티커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러고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이것도 재밌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전단지가 차에 있어. 자, 그 다음번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동사무소나 인근 가게에 부탁을 해서 우리 전단지를 좀 놓으면 안 돼요 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인근 가게는 교인들에게 부탁하시면 좋습니다. 교인들 중에 혹시 이 근처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전단지를 좀 앞에 놔주세요. 혹은 교회에서 식사를 하실 때 그 근처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처에 있는 식당을 이용해서 여기다 좀 놓으면 안 돼요 라고 부탁하면 웬간하면 놓게 합니다.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동사무소에 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잖아요. 저희가 이걸 21년 전부터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오케스트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동사무소에서도 저희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동사무소에서도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를 동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걸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렇게 공문을 하나 만드셔서, 이게 항동 오케스트라에서 주민센터에 주셨던 공문인데 교회마다 이렇게 좀 작성을 하셔서 인근 동사무소에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런 투자를 할 겁니다. 무슨 투자? 모든 사람에게 악기를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장나면 고쳐주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레슨, 일주일에 한 번 합주, 물론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긴 하지만 2시간이니까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서 기본 비용 5만원과 교재 비용 저작권료 13,000원 내 저렴한 비용으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1년에 2번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콘서트를 열으려고 합니다. 주민센터가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동장님 만나자고 하면 대부분 만나주시거든요. 동장님이 거부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럼 뭘 도와줘야 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다른 거 도와주실 필요 없고요. 저희가 현수막을 붙이려고 하는데 현수막에 이렇게 주민센터의 이름을 후원으로 넣을 수 있게만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 카운터에 저희 오케스트라 입단 모집 안내에 대한 공문서를 올려놓을 수 있게 그 두 가지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금전적인 건 도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 부담이 없어요. 이게 예산 편성하는 게 어렵지 이런 도와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 현수막에 후원 이름으로 여의도 주민센터 혹은 항동 주민센터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현수막을 붙이면 띄지 않습니다. 현수막이 광고력이 가장 좋은데 그거를 침해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으시면 교회사는 이 프로그램이 동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걸로 오인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공신력을 갖게 됩니다. 만에 하나 이렇게 이제 현수막을 붙일 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 만에 하나 실패로 끝나도 전단지는 그 책꽂이 이런 데 슬쩍 올려놓고 와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동사무소 직원분께서 이게
자기 동사무소에서 하는 줄 알아. 다른 부서에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는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안 치우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만약 허락 안 해주시면 저희 전단지를 3단 리플렛을 어느 한 켠에 좀 놓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그 전단지 찍을 때만 해도 저희 3단 리플렛이 제작되기 전이어서 좀 네모난 종이로 했는데 좀 컸는데 3단 리플렛은 좀 작으니까 올려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와 인근 가게에 대한 제휴를 합니다. 여기서 동사무소가 됐다. 그럼 성공 확률은 엄청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셔야 되는 게 현수막입니다. 지역의 현수막 광고가 가장 중요한데 동사무소 허락을 받았으면 무서울 게 없고 동사무소 허락을 받지 않았으면 이렇게 지역에다가 겁니다. 그러면 이걸 띄어갈 거예요. 첫 번째 띄어가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권고에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한 번까지는 큰 문제가 안 생기니까 이렇게 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한 번까지는 괜찮지만 계속 그러시면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게시대에도 게시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다 붙인 모습입니다. 자, 요렇게 현수막을 붙여 놓는데 현수막이 가장 광고가 좋습니다. 현수막이 가장 광고가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니 집 앞에 노란색 포스터를 봤는데 이게 뭔지 몰랐어. 근데 문 앞 차에도 붙어 있어. 아, 이게 뭐야? 이랬는데 현수막을 보고 동사무소에도 보이잖아요. 아, 이게 오케스트라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요 네 번째 현수막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뎁스는 포스터입니다. 포스터를 최대한 많이 붙이는 게 좋습니다. 포스터는 웬만하면 벌금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포스터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다 얘기해서 아파트 게시대에다가 좀 한 달에 뭐 2주일에 보통 3만원 정도를 내고 붙인다고 하면 허락하시는 데가 많아서, 아니면 그 지역 주민에 사시는 교인 중에 모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부탁하시면 주민은 비용이 반입니다. 그럼 이게 약간 혐오성 광고가 아니고 약간 봉사성 광고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도 거부하시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자, 포스터는 여러 군데에서 붙이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포스터 빈칸에 매직으로 적으셔도 되고 스티커를 교회가 자체적으로 인쇄하셔서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교회 입구에도 붙여 놓으시고, 이건 SBS 스페셜에 어느 식당에 저 뒤에 우연히 나온 거, 저희랑 관계 없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저 뒤에 저 포스터가 붙어 있다고 어느 목사님께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신기해서 갖다 붙여놨는데, 어쨌거나 포스터의 광고는 대단합니다. 자, 요렇게까지 했으면 기본적인 세팅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에 장이 쓰거든,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가 있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가 어렵겠지만 최대한 아파트에 장이 쓰거든, 거기 장 한 켠에 봉사 데스크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파트 장에 주기적으로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기적으로 나가시는 게 좋고, 한 번 나가서 효과는 보기 어렵고 계속 나가서 이 지역에 우리가 있어요를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게시대를 설치하신 교회들이 지금까지 4,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본 양문 오케스트라는 진행되고 있고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데스크를 설치하시는 거 좋습니다. 이때 간헐적인 광고보다는 요일을 정해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앞에서 저렇게 그 대자보를 피시면, 저거 저희가 이벤트로 다 같이 한번 만들었었는데 한번 또 요청이 많아서 밴드에 한번 우리 쇼핑몰에 한번 올려놓을 계획입니다. 저렇게 이벤트성 광고를 매주 월요일마다 혹은 매주 수요일마다 매주 화요일마다 요일을 정해서 오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매주 수요일 옵니다라는 표시를 해놓으시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수요일마다 그런 그 상담 데스크가 설치된다라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는 수요일이 돼서 상담 받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데스크 설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달업체에 의뢰해보는 거예요. 뭐 짜장면이나 아니면 치킨 배달하시는 그런 업체가 교인이시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시면 단골 업체를 좀 만드셔서 우리 전단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나중에 우리 무료 콘서트 할 때 무료 티켓을 좀 드리겠다, 관람 초대장을 좀 드리겠다,
그러니까 같이 좀 홍보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회식하고 이럴 때 귀 업체를 좀 이용하겠다. 우리 서로 윈윈하자, 서로 돕자라고 하시면 웬만하면 오케이 하실 겁니다. 배달 업체에 우리 리플렛을 넣어서 광고하는 것, 요 7가지가 오프라인 광고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온라인으로 보면 2가지가 있는데요. 맘카페와 인스타그램을 저희가 예를 들었는데, 맘카페는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꼭 맘카페는 활용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맘카페는 저희가 추천하는 것 중에 아주 효과가 아주 좋은 겁니다. 또 웬만하면 맘카페에 등록을 안 하시는 분은 글을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교인 중에 맘카페에 등록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좀 글을 올려달라 이제 안내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요 자료 사진은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한 광고를 나타낸 사진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만드시는 것도 좋은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인스타그램과 함께 관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처음 해보시는 분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관리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큰 역할을 블로그가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중에는 맘카페와 인스타그램, 블로그 요 3가지를 관리하시면 가장 좋고요. 그게 어려우시다 하면 맘카페나 블로그 정도를 관리하시면 아주 좋은 광고의 툴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교회 입장에서 어떻게 광고해야 되나 많이 걱정되시겠지만 광고하시는 거를 저희 밴드의 글로 서로 자발적으로 많이 올려주시고 그런 정보를 공유하시고 교류하시면 서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혼자 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다 같이 힘을 모으면 충분히 거뜬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외부 광고의 7가지 전략을 소개해 드렸는데 직투, 주차동에 광고하는 것, 동사무소나 인근 가게에 홍보를 부탁하는 것, 현수막, 포스터, 아파트 시장 혹은 교회 앞에 주기적인 요일에 항상 가판대를 피는 것, 배달업체에게 의뢰하는 것, 온라인으로 맘카페나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활용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다 하면 아주 좋고요. 다 하면 뭐 실패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한 2달만 고생하시면 오프라인은 그 시장이나 아니면 교회 앞에 가판대를 피는 것은 계속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광고는 오픈하기 전 2달만 바짝 좀 고생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하지 않으셔도 온라인과 가판대로만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가판대를 일주일에 한 번 펴고 거기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전도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교회에서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 그 예배를 문의하거나 교회의 예배 시간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아까 보여드린 사진 중에 이 사진도 주기적으로 계속 그 가판대를 폈더니 주위에 계신 분들이 차도 한잔 드시고 이야기도 나누러 이제는 가판대 피자마자 여기가 약간 그 대화의 장터로 많이 커졌는데 이렇게 되시는 경우도 저희가 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행사를 재밌게 하시는 교회도 계시고요. 일종의 축제로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교회도 지금은 많이 생겨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조교회도 이렇게 오케스트라와 또 빈대떡 전도를 병행하시는데 너무 재밌는 전도였고 저도 지나가다가 인사도 드리고 빈대떡도 얻어먹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광고를 하면서 이 분들의 그 표정 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이게 광고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교인이 하나로 합쳐지고 또 지역 주민이 하나로 합쳐지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사진은 농협이나 기타 매장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실력이 됐을 때 주기적인 연주회를 하시는 교회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자선음악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 이 음악회를 병행하는 것도 좋은 광고의 카테고리입니다. 자, 10강 외부 광고의 7가지 전략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막연하고 굉장히 어려운 생각이 좀 정리가 되셨나요? 요 7가지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보고 특히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음악을 통한 또 오케스트라를 통한 음악적인 교회다 또 찬양이 넘치는 교회다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런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11강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